세계 최고 부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트위터 인수 이후 행보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비판적인 언론인 계정까지 삭제해서 언론 탄압 비판까지 이뤘고 결국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밖에 일론 머스크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먼저 자, 이것부터 보죠. 자신의 전용기를 추적할 수 있는 계정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를 했어요. 이 얘기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소셜미디어, SNS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많은 트위터 계정 중에 일론 머스크의 전용 비행기가 언제 어디서 이착륙하는지 보여주던 계정이 있었습니다. 항로 추적이라고 하는데 항공당국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주 타는 소형 비행기도 어디로 가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재할 때 가끔 참고하는 사이트도 있죠. 예. 하지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지게 된 셈이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추적 계정 주인이 20살 대학생인데요. 650만 원을 줄 테니 계정을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을 안 들으니 지난주에는 아예 해당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이 돈을 주겠다고 한 점이 정말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자, 일론 머스크 이 언론인들의 계정을 삭제하면서 지금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사건 뒤에 이제 그냥 그 계정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유력 언론사의 언론인 가운데 추적 계정에 대해서 기사를 썼거나 또는 이제 머스크나 트위터 경영에 대해서 평소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의 계정을 역시 정지시켰습니다. 머스크는 실시간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은 암살 좌표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용 약관 위반이다. 그래서 계정을 정지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암살 좌표다. 네. 자, 실제 위협이 있었는지 뭐 또 그 삭제가 가능한지 약관도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언론 탄압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이게 중대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언론을 침묵하게 만들 수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언론인에 대한 검열과 신체적 위협 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의 계정 차단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베라 요르바 유럽연합 부위원장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독일 외교부는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프랑스의 산업부 장관은 트위터 활동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결국 트위터라는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이 한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제기구까지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배경이 뭐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네, 결국 이게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뭐 특정 개인 기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의 개인 소유가 됐다는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면서 그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으로 차단됐던 계정까지 부활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계정을 정지하는 행동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이 공인의 사생활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점적으로 보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비판이 계속되니까 자신이 CEO에서 물러날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투표에 붙였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내려오라는 쪽으로 투표를 많이 하니까 사임을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후임자를 찾으면 사임하겠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비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그냥 이런 사안이 유명인 개인 문제라면 몰라도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잖아요. 네. 결국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폭락을 했는데요. 네. 현재 시간 어제 주당 13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올해 초에 400달러 근처였는데요. 지금은 137달러니까 약 65%가량 폭락을 한 것인데요. 최근 2년간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번 논란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훼손됐다면서 목표 주가까지 낮췄습니다. 이 회사 소유주의 행동에 따른 위험,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리치 이런 거대 자본가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겨준 건데
이런 이제 또 다른 양상의 오너 리스크, 우리 상황도 좀 되짚어볼 요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SNS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예, 게다가 최근에는 재벌 3세들이 이 SNS를 이용해서 하는 발언이 오너 리스크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SNS를 통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계열사들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머스크는 전기차 시대와 새로운 우주 개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지탄을 받는데요. 우리 재벌 3세들도 이런 점을 한 번쯤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박대기 기자, 토요일 9시 뉴스에서 경제 대기권이라는 코너를 시작을 하셨어요. 박대기 기자 이름을 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고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